열려인가 마돈나인가 운낭자 임심조서 관상 철학박사 이순하의 인상칼럼 20 기녀 최연웅 자모육아의 성모자상으로 남다. 산수화를 인물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을 신성한 대상으로 보고 받아들였다. 산수화보다는 못하지만 제법 소문난 인물화도 덜어 있다. 조선 중후반 지체 높은 집안에서는 유명 화원을 불러다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반 중심에서 점차 중인 계급이나 상인, 여인의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표현 대상이 확대된 것은 1910년대 이후부터다. 많은 초상화 중에서 여성을 그린 초상은 드물다. 남녀 유별이라는 경직된 유교적 가치관에서 여인이 화원과 한자리에 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엄마와 아기를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 근대 회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상화가 있다. 운낭 자상으로 알려진 기녀 최연웅의 초상이다. 1866년 이경민이 발간한 중인들의 전기집인 희조 일사에는 운낭은 최연웅의 초명으로 운낭자는 기생 최연웅의 별칭이라고 쓰여 있다. 그녀는 원래 평안남도 가산고을의 청기로서 가산군수 정씨의 첩실이다. 1811년 그녀가 27세 되던 해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다. 이때 군수인 정씨가 살해되고 정씨의 부친인 시아버지마저 사망한다. 그녀는 부자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지내고 부상당한 시동생을 몰래 간호하여 살려낸다. 홍경래의 난이 평정되자 나라에서는 그녀의 행적을 가상히 여겨 기생의 신분을 면해준다. 그녀의 사후에는 초상화를 그려 연려각인 평양의열사에 봉안한다. 1812년 순조실록 12년 1월 10일의 기록에는 불에 타는 집을 뚫고 들어가 군수의 아우를 구해낸 그녀를 구국의 연려로 칭송하였다고 적혀 있다. 초상의 제목은 운낭자 27세 상으로 석지 채용신이 그렸다. 의기이자 연려로 기록된 최연웅을 기리기 위해 사후에 제작된 그림이다. 채용신은 유서 깊은 무관 집안에서 태어나 37세인 1886년에 무과에 급제한 무관 출신의 화원이다. 왕의 초상을 그린 어진 화사로 당대 최고의 초상 화가였다. 초상의 제작 연대는 그림 제기에 갑인월 석지사의 표기에서 1914년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1914년 채용신은 전주로 낙향한다. 나라가 망하자 채용신은 역사 속 의인들을 차례차례 화폭에 되살리는 작업을 한다. 그 중에서 전라도 지역의 우국지사들의 초상을 다수 그렸다. 이 초상도 여인 애국지사를 제작할 때 그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선 말엽이라 해도 양반이 아닌 일반 여인의 초상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가슴을 드러낸 채 발가벗은 아이를 안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인의 초상은 여태 보아온 초상들과는 다르다. 운낭자 초상은 그녀가 27세였던 때를 상상해서 그린 추화이다. 그러니 실물과 닮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채용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연려의 이미지를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상으로 투영한다. 그럼에도 섬세하게 묘사된 얼굴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인 듯 느껴진다. 여인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정숙하고 경건하다. 사당에 모셔질 제2용 목적으로 제작된 운낭 자상은 채용신에 의해 연려도이면서 미인도로 그려진다. 중국을 통해 유입된 천주교 서적의 성모 자상의 영향을 받아 젖가슴을 드러낸 한복을 입은 여인이 건강한 아기를 안고 있다. 신윤복이 기녀의 내밀한 은심을 그렸다면 채용신은 기녀를 심지 굳은 어머니 모습으로 그렸다.
같은 기녀를 그리는데도 개인 취향의 인물 묘사냐, 사당에 걸기 위한 공적 인물의 묘사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된다. 채용시는 운낭자를 기녀가 아니라 열사의 모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미인도에 나오는 노류장화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품위 있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그렸다. 의절을 지닌 조선 여인의 기백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운낭자를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재창조한 것은 국권을 상실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 순조실록과 유재건의 이양견문록에 의하면 미천한 불효이지만 뛰어난 행실을 숭상할 만하여 왕이 후하게 상을 주어 위로했다고 쓰여 있다. 이 초상은 등록문화재 제486호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다가 이름이 확인되면서 최연홍 초상 혹은 운낭자 초상이라고 부른다. 이 초상을 바탕으로 하여 관상평을 쓴다. 운낭자는 임심조서, 숲이 우거지면 새가 깃들듯 덕을 쌓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듦의 상으로 푸근한 데다 행동과 태도가 침착하다. 정면 전신 입상으로 등이 곧고 얼굴과 몸의 비례는 팔등신에 가까우며 이러한 풍신은 항상 사람이 따른다. 세상에서 위엄과 위풍이 느껴지며 어질고 의로운 성격을 가졌다. 온순하고 섬세하여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며 베풀기를 좋아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는 제격이다. 네모지고 넓은 이마에 쪽진 머리, 가늘고 긴 눈, 그리고 단정한 입에 뺨은 발그레한 홍조를 띤 달걀형 얼굴이다. 목형의 얼굴은 나무처럼 날씬하고 곧다. 키가 크고 팔, 다리, 손가락이 길다. 유난히 부푼 풍성한 치마폭을 통해 학체가 튼실함을 짐작한다. 머리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심성이 푸근하다. 동백기름을 발라 두상에 딱 붙인 머리카락은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다. 가르마 아래에서 눈썹까지 천정이 말쑥하다. 눈매는 매우 부드럽고 입술선이 뚜렷하다. 얼짱 각도의 고개는 한쪽으로 살짝 틀어 도도하게 보인다. 가슴을 다 드러냈지만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발적인 의도보다는 모성애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여진다. 옥색 치마 위로 드러난 젖가슴은 신체 부위의 노출이라기보다는 모유수유를 하는 어미로 보인다. 아들을 낳은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자랑스럽게 젖가슴을 드러내고 다녔던 남아선호 사상을 초상에서도 열실히 보여준다. 뭐니뭐니 해도 운낭자 초상의 특징은 긴 턱과 손이다. 손목이 굵고 쌍가락질을 낀 운낭자의 손가락은 도톰하다. 손등과 손가락이 굵어 자수성가 스타일이다. 모여진 손가락은 틈이 보이질 않아 재물이 새지 않으며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낸다. 턱이 견고하여 신체가 건강하며 자손의 덕이 크다. 여인에게 젖가슴은 심회를 저장하는 공간이며 정신의 궁전이다. 궁전이 크고 넓어야 심신이 편안하다. 고난을 이겨내는 내공이 강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젖가슴이 지나치게 크면 격이 낮다. 하지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의 입장이라 오히려 젖가슴을 크게 그려 모성을 강조하였다. 가슴을 당당하게 드러난 자태를 통해 유교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여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조선의 여인 중 이토록 당당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여인의 초상을 본 적이 없다. 매력적인 것은 살구색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의 치마 주름 사이로 살짝 드러난 외시버선의 한쪽 발이 나와 있다. 치마 끝으로 살포시 보여지는 버선발은 눈부시도록 새하얗다. 그래서 더 신비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27세의 운낭자는 틀의 머리로 치장하지 않고 쪽진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겼다. 현실에서는 낮은 신분의 기생이지만 인간의 도리를 다한 여인이었기에 의로운 행동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서 조신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다.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한 의기의 초상화인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한 그림은 전무후무하다. 실제에 가깝게 그린 전통 초상화와 달리 이상적인 여인상을 투영시킨 모자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형태의 초상화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는 문학과 예술 작품 속에서 언제나 자애로움과 헌신의 상징이다.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비통해하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아들을 잃은 어미가 흘리는 참척의 눈물은 극한의 모성을 체감케 한다. 그만큼 모성은 위대하다. 굳이 맹모 삼천 지교의 고사를 떠올리지 않아도 어미가 자식에게 퍼붓는 사랑은 태산도 움직이게 한다고 했다. 모성의 깊이를 잴 수 없어 신은 하는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자모 육아는 부모의 기쁨이요 도리다. 어머니의 무릎보다 더 포근한 잠자리는 없다. 양자식 지친공이라 후회한들 어찌하리.